네, 최경련의 최강시사 방금 끝나고 왔습니다. 예, 최경련의 이슈 오도독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KBS 최경련 기자고요. 오늘도 라이브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정말 핫한 분이 가운데 자리를 하셨네요. 예,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님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장경태입니다. 그 옆에는 이제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예. 두 분이 다 태태여서 태태 커플로 부르겠습니다. 오늘은 그 네. 태태 커플 좀 반납하겠습니다. 하루는 장태 의원께서 너무 섞이기 싫다. 선을 넘고 좀 네. 비상식적인 발언 하셔가지고 오늘 하루는 제가 반납하겠습니다. 아, 역시 김건희 여사를 무서워하는 건 김용태 최고위원도 마찬가지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목소리가 안 들어왔었습니까? 아, 그래요? 예, 됐습니까 이제? 예. 지금까지 제 목소리가 안 들어왔었던 거예요? 들어왔었던 거예요. 좀 낮았었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저 장경태 의원님은 대통령실에 고발 조치를 당한 1호 민간인이 되셨습니다. 1호 민간인 국회의원 이렇게 되셨죠? 아니, 민간인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야당 국회의원인데요. 예. 저도 입법부의 한 헌법기관 중 하나로서 예. 사실 대통령실이 어찌되었건 저희가 이 입법부와 행정부, 견제와 상호 균형의 이 삼권 분립의 원칙이 있는데 예. 당연히 입법부에서 헌법기관으로서 또 야당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실에 대한 비판은 해야 되거든요. 또 해야 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건데 어찌되었건 그런 부분을 대통령실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고발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어찌되었건 끊임없이 진실을 국민께 더 알려드리기 위한 노력은 국회의원의 몫이다, 또 역할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진실이었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게 진짜 예. 왜 이런 일로 온 국민들과 많은 언론이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 장태 의원이 지적하신 것이 그러니까 조명을 썼고 안 썼고 저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저는 조명 썼으면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께서 계속 지적하고 그런 게 여사의 활동을 굳이 왜 지적하는지 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글쎄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건강한 비판이 있으면 저는 여당도 당연히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캄보디아 가서 여사의 그 행동이잖아요. 뭐 어려운 분들 찾아뵙고 그런 것이 통상적으로 봤을 때 영부인이라든지 대통령 여사들께서 해오셨던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너무 과도하게 야당에서 의혹 제기식으로 의혹 제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꼬리 물기식으로 계속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게 지금 경제 위기고 안보 위기고 굉장히 이태원 참사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치권이 좀 중지를 모아서 국정 운영을 같이 이끌어 나가야 되는 야당의 책임도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지금 선을 넘는 거 아닌가 그런 점이 좀 아쉬워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고발한 거는 대응도? 네, 대응도. 네. 왜냐하면 정치가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거잖아요. 방금 예. 진실이다고 말씀하신 것 부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어찌되었건 이 외교 순방길에서 타국의 아동을 상대로 빈곤과 가난, 질병 등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전 빈곤 포르노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뭐 조명이 설치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는 저도 좀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그런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의혹들을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더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던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조명은 없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게 또 굳이 진실 공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 행위 자체를, 그 일정 자체를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질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셨으면 참 좋았겠다. 외교 순방길에서. 그리고 만약 그 질병 아동에 대한 지원을 하고 싶으셨으면 또 캄보디아에 대한 의료 지원을 하고 싶으셨으면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떤 현장을 방문하시거나 혹은 방문하지 않으시더라도 캄보디아 이 국가 수반과 회의를 통해서 외교적 성과로, 외교 순방의 성과로 발표하셨으면 전 너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92년도 소말리아 내전 당시에 어떤 오드리 헵번 이 배우의 그런 봉사활동 모습을 패러디한, 따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좀 더 그게 비판이 좀 더 격화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핵심적으로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은 가난을 대상화한 것 아닌가. 그렇게 비공식 일정을 따로 가져서 그런 사진을 찍은 게 좀 홍보 마케팅으로 어떻게 활용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여사의. 그런 거는 그 자국 국민들에게도 좀
모욕적일 수 있지 않나 이런 그렇죠. 지적인 거죠. 지금 그렇죠. 말씀하셨던 만약에 부분들이. 입장을 바꿔서 일본 예. 총리 부인이 한국의 판자촌에 와서 음. 한국의 아픈 아동을 안고 찍은 사진을 이 일본 자국 언론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한다면, 그리고 한국의 국가 이미지가 마치 판자촌과 아픈 아동으로만 대변된다면 그건 엄청나게 국가 이미지 실추고요. 외교적 결례입니다.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항의해야 될 상황이고요.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예. 그런데 캄보디아는 내전 국가도 아니었고요.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영부인들에게 앙코르와트 사원에 방문해달라는 요청을, 공식 요청을 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이 예결위 질의 과정에서도 외교부 차관님께 질의를 드렸고요. 이 공식 요청을 받았다고 답변을 네. 하시더라고요. 어찌되었건 상당한 외교적 결례이기 때문에 캄보디아 또한 이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이 정말 국가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었지, 그렇게 정말 이 협의된 일정도 아닌 정말 그렇게 일방적 일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외교적 유감 표명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정에 대해서 많은 외신들도 비판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베베 꼬이셨어요? 그건 그냥 그 여사께서 가신 활동에 있어서. 아니 이건 외교적 그러니까, 결례는 아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빈곤 아니, 포르노는 많으니까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세요? 캄보디아 국회의원이세요? 아니, 저는 이해가 할 수는 저는- 없는 게 여사께서 네. 그 활동한 거에 있어서 좋은 취지였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취지가 좋았다. 예. 결과적으로도 실제로 뭐 언론에 따르면 한국에서도 기부하고 그 이후에 어려운 예. 이웃분들에게 좀 치료 목적으로 좀 도움을 되기 위해서 도네이션도 많이 하셨다라는 기사도 있었고. 예.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아동의 이 자택이나 뭐 사시는 곳을 네. 물어봤더니 안 알려줍니다. 왜 그렇게 후원이 빗발치는 곳이며 후원 물품이라도 보낼 수 있는 주소라도 알려주시지 왜 안 알려주실까요? 그게 정말 신기하고요. 아무튼 저는 수행원, 촬영팀, 뭐 여러 가지 그런 이 촬영의 팀원들의 소속 같은 것도 좀 진실을 밝히시면, 자료 요구를 국정감사에서도 했습니다. 보면 그런 거 그냥 알려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감추려고 하고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말 솔직하게 진실로 자료 요구에 응하시기만 하면 전혀 이렇게 그러니까 비판하고 싶은 생각도 없거든요. 근데 계속 이렇게 감추려고만 하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감추는가. 그리고 물론 이제 제가 의혹은 있습니다만 또 의혹 제기하면 또 그걸 뭐 또 따슨 진실 공방 될까봐 뭐 다른 의혹은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조명 같은 경우는 이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조명이 있었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조명이 자연빛일 가능성도 있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어떻게 예. 썼냐면요. 예. 이 사진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사진 전문가들은 컨셉 사진으로 분석합니다라고 인용을 했고, 그 과정에서 두세 개의 조명이 설치되는 등의 이런 표현을 써요. 그 설명 구절에 쓰는데, 예. 어찌되었건 저도 이제 사진 전문가들의 자문이나 또 실제 이 분석한 기사들을 보면 예. 실제로 이 조명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하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인용한 거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은 아마 이제 지금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 고발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또 이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예.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규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처벌의 의사가 있다면 어찌됐건 저도 이 진실을 여러 가지 법정에서 밝혀갈 생각입니다. 그 수사기관을 통해서. 단어 빈곤 포르노라는 단어를 굳이 쓸 필요가 있었나, 이런 지적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도 예. 이 소위 이 발런티어 투어리즘이라고 해서 이 봉사 관광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비판적 세미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포블티 포르노그라피라고 해서 이 빈곤 포르노그라피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빈곤 예. 포르노는 사전에서도 논문에서도 이미 많은 언론에서도 실제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고요. 국제 NGO 활동가 가이드라인에도 명시되어 있는 빈곤 포르노라고 그냥 써 있습니다. 그대로. 저는 그 단어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뭐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를 MS라고 인용하지 그럼 다른 어떤 워딩으로 인용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또 새로운 이 조어를 만들었다면 예. 오히려 그게 더 문제였을 거예요. 더 문제가 되고, 만약에 명예훼손이다 걸었을 때 장경태 최고위원이 만든 단어다라고 하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데, 저는 인용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빈곤 포르노라는 단어를 썼을 때 본인 의원께서는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제 국민들께서 보기에는 포르노라는 단어를 좀 유발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김건희 여사를 좀 망심 주기 하고 조롱하려고 하는 그런 듯한 의도가 있게 아니, 근데 보여지거든요. 김영태 국민들의 판단. 최고위원께서는 그러니까 그 빈곤 포르노 다른 제안을 한번 해주세요. 그 단어 이외의 다른 제안.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뭐 비유라는 것이 단어를- 적절해야 되고 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비유라는 거는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고 해서 이렇게 야당 탄압하면 안 되죠. 단합을 아니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좋게 마무리됐으면 기분 좋겠어요. 나쁨죄는 저도 성립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 기분 나쁘실 수 나쁨죄가 있는데 뭐 이런 경우가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정치인의 언어는 품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국민을 대변하고 네. 국민의 생각을 대변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게 정치인이잖아요. 국회의원이고. 그러니까 장태 의원께서 그때 발언을 좀 더 신중했더라면 이게 지금 온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커지는지. 근데 정말 신기한 게요. 제가 월요일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했는데 예. 월요일 날은 크게 논평이 있거나 기사화 되지 않았어요. 예. 근데 화요일부터 갑자기 국민의힘 지도부가 막 여성 의원님들이 막 때리니까. 심지어 과방위 예. 위원님들이 저한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올해 10월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님이 코바코의 걸 상대로 질의하실 때 빈곤 포르노를 지양해야 된다. 이거 근절 대책 만들어라고 정확히 국회 속기록에 있는 단어예요. 아, 근데 그때는 아무 논쟁이 없었거든요. 10월에 빈곤 포르노 사용 안 된다. 대응도 과했어요. 코바코에다가 질의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에게 했더니 코바코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코바코에 질의하는 건 괜찮고 그럼 아, 김건희 여사에게 이 비판하는 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이 논리적 모순이 있는 거죠. 앞뒤가 다르고. 그래서 근데 그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막 격앙된 반응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당연히 언론사에서도 왜 이렇게 격앙됐지? 갑자기 집권 여당이 왜 이렇게 이 격앙된 반응을 쏟아내지? 또 대통령실도 갑자기 막 법적 조치 검토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언론이 관심을 갖고 계속 이 단어를 회자할 수밖에 없죠. 저는 모두 발언하고 나서 아무도 관심 없었으면 지나간 이슈였다고 봐요, 사실. 오히려 저도 아니라 더 비판을 받으셨겠지 국민들께. 뭐 그랬을 수 대통령께서. 있겠지만 근데 뭐 여당도 대응하는 과정에서 무슨 여사를 국모에 빗대고 여기에 대해서 이게 무슨 성적 희롱이 이렇게 나아가다 보니까 이게 점점 네. 커지면서 여당도 우습게 됐는데 예. 하여튼 네. 전반적으로 아쉽습니다. 예. 국모는 아니죠. 국모면 아들이 지금 대통령을 해야 되는 건데. 아, 그렇죠. 예. 그거는 뭐 비유가 잘못됐어요. 예. 국모는 맞습니다. 아니고. 예. 도어 스태핑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이제 중단하고 그 전에 이제 MBC 전용기 탑승 배제가 있었고 다 사실은 MBC와 관련된 거예요. MBC와 관련된 건데 방금 전에 이제 정명 최고위원은 그 가로치고 그 미국이라고 했던 그 자막 그거는 가짜 뉴스 아니냐. 그리고 뭐 악의적으로 이메일을 보낸 거 아니냐. 그거는 국익 훼손 아니냐. 뭐 그게 이제 다른 언론사랑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MBC를 배제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대응이나 조치가 좀 과하다. 그리고 왜냐하면 언론 단체들 6개가 지금 다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대통령실 기자단이 이렇게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꼭 이럴 필요가 있었나? 그러니까 이 문제를 예. 계속 물고 늘어지면 물고 늘어질수록 예, 대통령실이 MBC와 각을 세우면 각을 세울수록 예, 전 여당과 정부의 불리한 이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 국민들께서 왜 MBC와 저렇게 각을 세우지? 라고 생각했을 때 네. 결과적으로 유엔총회에서 대통령께서 그렇지. 발언하셨던 그 이땡땡 발언, 예, 이 베이비 발언. 그걸로 계속 예. 돌아가는 거잖아요. 음. 근데 언론적으로 이해를 못했어. 그러니까 예. 그 문제에 있어서 물론 MBC의 그 자막을 단 것은 악의적이었다고 저도 보여지지만 예, 그냥 그거는 국민들께서 시청자께서 판단하면 되는 문제인데 예. 권력자가 이것을 여당이 또 여기서 막 고소 고발하는 이 사태가 저는 여당과 대통령께 결코 호재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했었고 오보 한 줄을 없애려다 보면은 결국엔 언론의 자유가 지켜지지 못할 수 있다는 식의 뉘앙스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좀 대통령의 평소 생각하고도 좀 다르다. 그래서 누가 결정하셨는지 최종 결정을 누가 이런 것을 제안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략적으로도 실패했다고 봐요. 이렇게 계속 각을 세운다고 한들 MBC에서 뭐 경영진이나 MBC 기자들이 MBC 시청률만 높여주죠. 그러니까 뭐 잘못했다고 사과할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와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감정 싸움이 들어간 건데, 네. 그러니까 저 결과적으로 다 여당이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정말 유일하게 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그나마 하나 동의할 수 있었던 이 이유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였거든요. 근데 사실 용산으로 이전하고 나서 그나마 하나 있었던, 지금 용산 이전한 비용으로 대통령실 이전뿐만 아니라 대통령 경호처 이전, 또 101 경비단 이전, 뭐 경호처나 경찰, 군부대 이전까지, 그리고 연쇄적으로 이전하고 합참 이전 비용이 10년 전에 1,800억 들었었는데 앞으로 또 얼마나 기하급수적으로 이전할지 모르거든요. 사실상 저는 이 도어 스태핑 비용이 수천억의 비용이 드는 이 중요한 또 대통령의 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대통령의 일정이 도대체 MBC 스트레이트 방송 이후에 바로 다음날 중단되는 것 자체가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MBC 스트레이트에 방영된 내용을 또 인용을 하자면 안 그러면 또 고발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 안에 천공 스승이 6월 당시에 정법강의에서 수준 낮은 기자들의 질답을 받지 말아라 하셨거든요. 또 프레임 근데 또 그걸 만드시려고. 가지고 MBC 스트레이트가 방영했다고 해서 도어 스태핑을 중단한다. 도대체 왜 이렇게 조심하세요. 또 의사결정이 또 왜 이렇게 또 되는지. 고발을 한 아니 저는 아니 제- 그러니까 선후 관계는 맞아요. 선후 관계는 천공이라는 그 분이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도어 스태핑을 중단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천공 스승이 네. 정법 강의에서 6월 당시에 예. 수준 낮은 기자들과 질답에 응하지 마라라는 아, 발언이 6월에. 있어요. 6월에 했고요. 예. 그리고 이 도스태핑이 중단돼요. 저번 주 지난주 일요일 날 MBC 스트레이트가 그 방송을 방영합니다. 아. 그리고 나서 월요일 날 바로 도스태핑이 중단되거든요. 설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뭐 가치를 판단을 넣는 게 아니고 지금 사실 그러니까 시계열적으로 이 시간대만 말씀드리면 6월에 그 강의가 있었고 일요일 날 MBC 스트레이트가 있었고 월요일 날 이 도스태핑이 중단됐습니다. 그건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뭐 모르겠습니다.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도스태핑을 중단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전용기는 개인 소유물은 아니잖아요. 대통령 전용기는 국민의 알 권리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든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소중한 공적 자산이죠. 그 공적 자산에 언론인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거고요. 그렇다 해서 언론인들이 돈을 안 비행기를 내면 공짜로 쓰는 것도 아니죠. 내요, 다 돈. 돈 내고 탑니다. 그런데 언론사를 만약 국가 안보상 이유로 아무도 안 태우면 모를까 MBC는 태우고 다른 언론사는 태운다? 그게 바로 언론 탄압이죠. 차별하는 거거든요. 언론사를 차별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언론 탄압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언론사가 어떤 악의적 보도를 했냐고 질문을 했더니 답변도 안 하고 불성실하게 MBC에 대해서 MBC 기자 교체하고 MBC 빼달라? 이런 게 언론 탄압이죠.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갑니까? 야당이 언론 탄압이라고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당하고 정부가 좀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다고 봐요. MBC 전용기 탑승 배제 이런 것도 저는 잘못됐고 부적절한 처치라고 생각되는데 예. 근데 천공을 또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는 아니, 그냥 잘못된 저는 천공이 플레이고 그냥 방송에 나왔다라고 설마 대통령께서 사실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전용 야당에서 발표는 지금 잘못했다. 대통령을 좁쌀 대통령에 비판하는데 좁쌀 뭐 대통령이라고 또 비판받아요. 저는 좁쌀이라고 표현한 적 없습니다. 아무튼 좀스럽긴 한데 아무튼 좁쌀이라고는 한 적은 없고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저는 예. 좀 삐지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대통령 아닙니까? 왜 이렇게 예. 그러신 거예요? 도대체 난 지금 뭐 몇 명이나 들어오신지 모르겠네요. 그 댓글을 계속 남겨주시면, 예. 저희가 댓글과 관련해서 질문도 좋은 질문이 나오면 받겠습니다. 너무 네. 지금 장외 만담하듯이 의원님, 얘기하는 걸 좀 네. 걱정이 요즘 되는데 신나고 보이시는데 아니, 좀 그게 아니고 워워를 좀 하시고 아니요, 이따 저 불리한 내용도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예. 도대체 왜 MBC를 왜 안 태우는 거예요? 마치 버스 기사가 가다가 너 기분 나쁘니까 너 버스 타지 마. 이런 거 아니에요. 버스도 공공장소이고 저는 대통령 전용기도 공공장소라고 봅니다. 공공장소에서 차별이 있으면 안 되죠. 예. 아니 버스 기사가 기분 나쁘다고 승객을 안 태우면 되겠습니까? 승객도 아니에요 심지어. 당연히 타야 될 이 지위와 권리가 있는 언론인입니다. 근데 언론사를 자기 마음대로 내리라고 하는 게 완전 대통령 전용기를 사적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일단은 다행이죠. 잘 된 거잖아요. 합의가 됐으니까. 근데 이렇게 쭉 가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갑자기 이제 사라진 인물이 한 명이 있는데 이상민 장관은 지금 사과 포인트랄지 그다음에 자진 사퇴 포인트랄지 이런 걸 지금 놓쳐가지고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민 장관은? 그러니까 저는 네. 국민들께서 비판하는 지점 중에 하나 제일 가슴이 아팠던 것이 내외 국민이 150여 명이 희생당한 이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보름이 넘었는데 여기 대해서 책임지는 고위공무원 한 명 없다. 그런 비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MBC
와의 어떤 각을 세우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대외협력비서관 또 사퇴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일에서는 대통령실의 비서관이 사퇴를 하는데 이 이태원의 참사, 물론 이걸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고위공무원의 어느 누구 하나 사퇴한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 비판이 좀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는 행안부 장관, 안전에 대한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사실 뭐 법적 문제는 경찰에서 특수본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고요.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저는 이상민 장관께서 빨리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거대한 민심의 흐름을 대통령께서도 전 거스를 수 없을 거라고 봐요. 물론 인사권자 대통령이고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받아야겠지만 대통령께서도 이 민심을 거스르실 수 없다고 보고요. 저는 그렇다면 시간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좀 하루라도 빨리 좀 이런 것을. 근데 물어볼 게 당대표 관련해서 뭐 이제 한 4월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전당대회. 예, 전당대회. 예. 그럼 전당대회가 뭐 내년 봄이나 또는 좀 앞당겨진다고 하더라도 그때 혹시 이제 내각 착출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때 뭐 일부 개편을 하면서 이상민 장관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그런 걸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혹시? 뭐 전략적으로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죠. 네. 대통령실이라든지 뭐 내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사청문회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새 정부가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또 다시 행안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야당이 또 지금 쉽게 또 인사청문회를 뭐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뭐 아니 무슨 하자고 하면 장관 낙마하는데 무슨 인사청문회. EXX부터 또 사과라 이렇게 또 하고 또 국정 운영을 또 반대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이 국정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죠. 근데 지금 이태원 참사라는 굉장히 국민적인 아픔이 발생했고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좀 전략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좀 전공법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덧셈 뺄셈 정치공학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냥 국민들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민심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시면 전 그게 오히려 윤석열 다음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또 그것이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줬던 대통령을 만들었던 이유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잘 반영하셨으면 김용태 좋겠습니다. 최고가 그 대통령실에 가면 상당히 좀 다를 것 같은데. 반윤핵관이기 때문에 절대 못 무슨 갑니다. 대통령실에 절대 못 가고요. 큰일 날 소리를 또 명예훼손 아니면 지금 대통령실을 얼마나 많이 비판했는데 못 갑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그래도 이해관이라고까지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부분 보면은 좀 이 정치적 시민으로 전 각성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봐요. 이번 이태원 참사가 뭐냐면 다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는 잘못한 사람 아무도 없고 사과한 사람 아무도 없고 자기가 책임진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사과도 예를 들면 3일 지나서 112 녹취록 공개되기 전에 막 갑자기 급하게 사과한다든지 대통령께서 9일 지나서 대책회의 주재하시면서 사과한다든지 바로 즉각 사과 이런 거 없고요. 책임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오히려 정치적 책임을 논하지 않고 법적 책임을 논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지금 덜덜덜 떨면서 브리핑하셨던 용산 소방서장님, 뭐 용산 경찰서장, 뭐 용산 정복과장, 그리고 심지어 운명을 달리하신 용산 정복계장님이 지금 극단적 선택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법적 책임으로 가면 갈수록 하위직, 현장직들이 더 힘들 수밖에 없고요. 결국 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이 모든 책임을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묻지 말고 하위직 현장 근무자들에게 묻지 말고 제가 다 책임지고 이 직을 사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정치적 책임입니다. 근데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정치적 책임을 안 지니까 자꾸 법적 책임으로 가게 되고 실제 현장에서 고생하면서 밤새도록 그 시신을 구하기 위해서 그 희생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이 다 지금 이 뒤집어 쓰게 생긴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좀 이제는 지금 사실 많이 늦었는데요. 대승적 결단을 빨리 내려주셨으면 좋겠고 어렵게나마 지금 그 국정조사 합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이 대통령실이 어떻게 진실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하냐에 따라서 지금 계속 이 상황 보고나 이 재난 대비 못했다 이런 거 다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국정조사 과정에서 부디 좀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금 저 정치적 법적 책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슷하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는 전혀 모르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는 최측근 보좌관 2명, 김용 부원장,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지금 구속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한테 들이댔던 잣대처럼 정치적으로 어떤 그게 무슨 책임이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뭔가 관련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이제까지의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이렇고 나는 뭐 어떻다. 그래서 명확하게 뭔가를 밝히고 사과할 건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이 상황에서 유감 표명을 하든지 그런 거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이제 네. 만약에 이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의 건이 막 개인 비리로 인해서 갑자기 이제 그 검찰 수사 과정,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두 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거다라고 예. 한다면 이제 그런 논리가 좀 성립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 사실상 대장동 일당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소위 대장동 PF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소위 김만배, 남욱, 정영학에 대한 수사 그리고 그 이후에 그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유동규를 통해서 김용 정진상으로 사실상 이 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지금 계속 증언들 그리고 혹은 입맞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그런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어찌됐건 정치적 공세다 혹은 억지로 검찰이 지금 검찰이 끌어당겨 쓰고 계속 있다? 이 뭔가를? 소위 일정한 공작 수사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검찰 수사가 만약 시작부터 김용과 정진상으로 시작했으면 저는 그 논리가 뭐 적절히 검토할 만하다고 보는데요. 이 시작은 김만배부터 시작한 대장동 일당부터 시작된 수사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저는 이 좀 뭐랄까 참담하다고 하기 좀 너무 무거운 것 같고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최소한 저희가 그래도 6개월, 7개월 전만 해도 집권 여당의 이 원내 제1당의 대통령 후보 아니었습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20억 달라고 했는데 얘는 8억 줬다? 아니 우리 대통령 후보가 곽상도 의원 아들 위로금보다도 못한 대선 자금입니까?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 위로금은 50억을 주는데 대통령 후보 대선 자금을 8억 준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요. 그 이재명 대표 곧 사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줄을 잘못 쓰신 것 같은데. 저는 줄 잘 쓰셔야 될 선출직 최고위원이어서 네, 임기는 보장됩니다만. 근데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네. 이재명 대표가 저희도 당원당규 개정해서 국민의힘처럼 최고위원 총사퇴하고 뭐 이러진 않을 것 같은데 네.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비대위를 구성하는 최고위원들이 최고위원을 사퇴했는데 아, 어지럽네요. 다시 최고위 구성해서 비대위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또 공격으로 하는 아니 그러니까 방금 이제 당대표 사퇴하신 거 얘기하셔서 네. 아니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건이 이번 건뿐만이 아니라 뭐 선거법 위반에 대한 혐의 의혹부터 시작해서 뭐 백현동 또 성남 FC 합숙소 문제 굉장히 여러 건이잖아요. 의혹들이 계속 이게 수사가 이어져 나갈 텐데 그렇다면 야당 대표라면 상식적으로 이게 계속 야당 대표에서 검찰 수사하게 되면 정쟁으로 결국 흘러갈 거잖아요. 또 민주당은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당 대표를 지키기에 나설 거고 로펌처럼.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게 사실 야당 대표가 국민을 위하고 그렇다면 저는 당연히 직에서 사퇴하고 상식적으로 검찰 수사에 따뜻하게 응해서 본인이 만약에 죄가 없다면 여기서 그걸 밝히는 것이 저는 정치인의 책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다음에 여러 건이잖아요. 돌아오려면 예. 무죄가 된 다음에 돌아와라. 여러 건이잖아요. 의혹들이. 그렇기 때문에 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근데 하시겠습니까? 왜냐면 의혹이 많은 걸로 따지면 뭐 우리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님 뭐 이 장모 양평 공릉지구 800평 800억대 개발이 이런 거 제가 뭐 도이치모터스 50만 주, 도이치 파이낸셜 240만 주까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 아무튼 의혹만으로 그렇게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하면 대통령 직무 수행이 훨씬 더 무겁고 중하게 전 생각해야 된다. 그거는 왜 수사 안 하냐? 그런 말씀이세요. 240번 압수수색 하는데 한 번도 안 하는 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240번이라는 거는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관련돼서 압수수색을 240번 구체적으로 수치를 말씀하지 마세요. 240번이 넘는데 또 명예 제가 240번이 넘는데 정확히 243번인지 4번인지 기억이 안 나서 240번으로. 왜냐면 적게 말하는 건 괜찮아요. 많이 말하면 또 그럴 수 있으니까. 그 당내 분위기도 좀 알고 싶은데 중앙일보에서는 첫눈파, 봄꽃파 이게 이제 첫눈이 내릴 때쯤 아직 안 왔죠 서울에. 첫눈이 내릴 때쯤 아마 관련해서 저는 저 뭔가 표현을 처음 보긴 했거든요, 사실. 예. 그 중앙일보의 기사에서 처음 봤어요. 예. 그러니까 당내 그래도 저도 현역 국회의원이고 당 지도부 최고위원인데 예. 저런 말을 쓰는 의원님들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매일같이 의원님들 뵀는데 소설이다. 공고파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첫눈이든 봄꽃이든 뭔가 그 결과물이 정해져 있다면 그게 시기만 네. 뭐 그렇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저런 표현 아무튼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니면은 뭐 기사 보니까. 사계절파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계절파는 사계절 내내 이렇게 갈 것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계절파. 아재 개그를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요. 안 먹히네. 봄꽃파 아무튼 첫눈밤 처음 들어보는데 첫눈이라는 거는 뭐 네. 무슨 말 올해 그러니까 이 올해 말까지 뭐 이런 얘기인가요? 올해 그렇죠, 내년이 그렇죠. 오면 이제 예. 사퇴의 압박을 하겠다. 예, 어. 그냥 거의 사태가 될 것이다. 네. 봄꽃파는 봄꽃이 피기 전에 아마 바뀔 거다, 당대표가. 뭐 이런 이야기. 저는 이상민 장관 얘기인 줄 알았어요. 첫눈에 내리면 사퇴하는지 봄꽃에 사퇴하는지 봄꽃이면 국조투기가 끝나고 나서 네. 2월 말까지거든요. 3개월 그러니까 2개월 아니, 질문에 대답을 해주세요. 이상민 장관 사퇴인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말해주지 마시고. 그거 없어요? 그 민주당 내에서? 아마도 저는 사퇴하는 상황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상민 의원이랄지 또 조홍천 의원이랄지 이런 분들은 당과의 거리를 두지 않으면 이재명 당대표의 혹시 모를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당과의 거리를 두지 않으면 민주당 전체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 그런 의원들은 이제 공개적으로 의견 표명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소수판지 다수판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물론 이제 예측과 예언은 좀 다르다고 보는데요. 예. 저는 아직까지 그런 예측이 내놓기는 좀 너무 빠르다. 빠르다. 예언은 뭐 만약에 뭐 진짜 범죄 혐의가 다 소명되고 다 네. 증명돼서 뭐 그렇게 되면은 당대표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뭐 그건 저도 동의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상 예언의 수준인 거고요. 예측이라고 하면 실제 이 수사 과정이나 논리적인 근거들을 바탕으로 검토했을 때 분석했을 때 그 가능성이 있느냐 실현 여부가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아직 그럴 저는 만한 팩트가 안 나왔다? 사실 솔직히 김용 부원장부터도 사실 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 보거든요. 그리고 예. 김용 부원장님을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데 이분도 별로 이렇게 돈을 좋아하는 성향도 아니시고 네. 그러니까 딱 정치인들 보면 딱 다 대충 그 성향들이 있거든요. 음. 되게 제가 보면 기절할 뿐이에요. 이거 돈 받으면 약간 마음이 여리셔가지고 김용 부원장이 약간 소위 간이 좀 작은 분이셔서 예, 막 긴장하시고 이럴 분이셔서 예.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조금 제가 뭐 농담적으로 얘기하긴 했지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엔 안 받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예. 김용 부원장 받을 분은 아니다. 정진산 실장에 관해서는 당내에서도 아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분에 관해서. 거의 그렇죠. 그렇죠. 지금 최고위원님도 모르시죠? 저는 알고는 있는데요. 알고 그거는. 있어요? 근데 예. 정진상 실장님 같은 경우도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네. 다양한 분들을 잘 만나지 않고 모르시기 그럼 때문에 옆에서 봤을 때 어떤 분이세요? 좀 궁금하기도 해요. 되게 점잖으시고요. 그냥 점잖으세요? 특별히 막 네. 권력지향적이고 또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되게 그냥 묵묵히 그냥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아마 잘못 검찰이 공소장에도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장을 하는 등 뭐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그것 사실 허위 사실이잖아요. 그것도 예. 사무장 안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무장으로 보일 정도로 그만큼 좀 점잖고 조용한 분이셔서 아마 그렇게 나무위키에서 잘못 보고 쓰신 것 같은데 검찰이 근데 최소한 이 정도 정보 조사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진짜? 나무위키에서 보고 썼을까요? 정치 공동체를. 나무위키에서 보고 쓰지 않고서는 그런 예. 설명이 없는데 아무튼 어디서 보고 썼는지 모르겠는데 사무장 하신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최소한 그 정도 정보조회는 해야 되지 않아요? 검찰이 공소장을 쓰는데. 지금 대통령실도 사실은 근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가령 네. 지금 판이랄까 지지율이랄까 이런 거를 봤을 때 경제 상황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재명 당대표가 설사 구속이 된다고 할지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갈까? 그건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치고 빠지고 뭐 서로 간에 김대중, 김영삼 뭐 이런 게 아니고 지금은 전반적인 판이 분위기가 그냥 대통령실도 그 판단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대통령실의 지지율은 대통령실 지지율이 만회를 하기 위한 뭔가 보관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좀 열심히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죄가 만약에 있다면 예. 거기에 대해서 구속이 되고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해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반대급부로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지난 대선에서 굉장히 적은 표차로 저희가 이겼고 또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이재명 대표를 관련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도 사실 국정 지지율이 사실 많이 상승됐던 건 아니기 네.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의 죄의 여부에 따라서 국정 지지율의 상승은 원인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이제 죄가 있다면 그건 검찰에서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면 될 것이고요. 그거와는 별도로 대통령께서는 국정 여당으로서는 다른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께서 뽑아줬던 이유 중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컸던 이유는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통 큰 대통령. 과거에 또 웃으세요. 통크단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예. 보여주셨던 그러한 것들이 대통령답지 못했다라는 판단이 있었고 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서 헌법주의자, 원칙주의자를 지켜왔던 그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되면 잘 하실 수 있겠지. 그러니까 솔직하게, 그러니까 사실 정신이 아니다 보니까 잘 못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솔직하게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고 잘하겠다, 보완해 나가다 이러한 대통령을 좀 원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을 잘 못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 있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 굉장히 많은 기간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을 반성의 시간을 좀 잡고 대통령답게 다시 원론적으로 본인의 가진 장점을 국민들과 소통을 잘 이어나간다면 저는 국민들께서 다시 화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장경태 최고위원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악어와 악어새 같다는 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둘 다 지금 뭔가 약점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그냥 이렇게 꾸역꾸역 올라가는 듯한 그리고 이 국민의힘은 약간 내려가는 듯한 대통령 지지율은 거의 뭐 취임 6개월로 치면은 뭐 역대 거의 바닥급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한테 어떤 안심 효과, 개혁이나 혁신을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지지율이, 대통령의 약한 지지율이.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해서도 뭔가 이제 끊을 거는 끊고 그러면서 이제 당이 어떤 국정 아젠다를 거대 여당으로서 뭐 제시하고 이렇게 끌고 나가는 그런 모습은 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는 서로가 이 상황을 그냥 즐기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좀 아쉬운 게요. 예. 우리 이제 김영태 전 예. 최고위원 정도 되는 분들이 예. 대통령실에 참 들어가면 좋겠지만 저는 가능성 매우 낮다고 보고요. 예. 절대 눈밖에 낮기 때문에 절대 안 되는데. 눈밖에 났어요. 아니 또 허위 사실을 또 어찌됐건 아니, 저는 제가 인식하는 의견 표명이기 때문에. 근데 예. 저는 어찌되었건 이제 최소한 저희의 부족함들이 있어도 민생에 좀 더 올인하는 정권이 되면 윤석열 정권이 다른 어떤 검찰 수사 혹은 도덕적인 취약성, 정치적인 상징의 약화 이런 걸 떠나서 민생만 집중해도 전 충분히 지지를 올릴 수 있는 이 반등의 어떤 이 모멘텀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예를 들면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인 건 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고유가, 기름값이 비싸면 대체제나 보완제인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은 동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저번에 올리고 이번에 또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올해 3월에만 해도 한국은행 기준금리 미국 기준금리 0.25, 우리나라가 1.25였습니다. 한 1포인트 정도 차이를 두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 유치하게 해서. 지금 미국 기준금리 4.0이에요. 우리나라 3.0인데 사실 우리가 5.0이어야 될 상황이 지금 계속 역전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혹은 외국인 투자자를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혹은 가계대출을 어떻게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것인지 이런 대책들을 막 내놔도 충분히 저희가 어찌됐건 이 소위 저희가 정권을 잃는 과정에서 이렇지만. 이 부동산 정책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혹은 가계대출을 많이 증가시키면서 서민 경제가 어려워졌다. 이런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 동의하진 않지만 그런 약한 부분들을 저는 분명히 공략할 수 있는 지점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경제적 민생 대책에는 관심이 없고 계속 이 오히려 주식 양도세 10억 이상 부과하던 거 100억으로 올린다고 하죠. 거래세는 오히려 더 높인다고 하죠. 2.0인데 오히려 저희는 0.15로 낮추자고 하는데 2.5로 올리자고 하죠. 이런 식으로 계속 부자 감세만 하니까 돈 많은 사람들 혹은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이 더 벌 수 있게 해주고 오히려 더 덜 버는 사람들을 더 많이 내게 하는 이런 정책들 하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점을 야당 최고위 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오고 여사 좀 그만 제가 물어뜯고 민포대 이제. 그만하시라. 그러니까 민생 포기 대통령 그만하시라고 그걸 아시는 여러 분이- 번 해도 기사가 아무도 안 써주고 대통령실 반응도 없고 반영도 안 해주잖아요. 반응과 반영해 주죠. 그럼 제가 열심히 청취자 질문도 좀 답해보겠습니다. 오케이님은 대통령 취임부터 지금까지 좋아진 점이
있는지, 좋아진 점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김용태 위원님. 갑자기 또 이런 질문을 받으면 긴장하게 되는데 네. 좋아진 점은 뭡니까? 하나라도. 저는 일단 네. 우리나라가 지금 안보 위기 상황이잖아요. 근데 네. 국제 정세적으로 봤을 때 문재인 정권과는 어쨌든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바뀐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좀 안정감을 느끼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한미일 합동군사훈련 할 때 이렇게 치욕적인 군사훈련이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한미일 합동군사훈련 이번이 처음이냐라고 반박을 하셨는데 제가 예결위 질의 때 국방부 장관님한테 물어봤거든요. 한미일 합동군사훈련 그동안 동해에서 한 적 없습니다. 규슈 앞바다, 도쿄 앞바다, 하와이 앞바다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그 훈련도 수색과 구조라는 방어형 훈련 혹은 인도적 훈련에만 국한됐는데 이번에는 요격, 추격 이런 공격형 훈련이 추가됐고요. 심지어 이 독도 남동쪽 185km 지점인데 제가 질문 드렸어요. 국방부 장관이 어디서 이번에 훈련합니까? 했더니 뭐 중간 수역이고 좀 말을 돌리시길래 아니 미국과 일본 자위대는 정확하게 보도자료에 Sea of Japan이라고 표시하는데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님이 최소한 동해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그렇게 지적을 했더니 그제서 동해 아닙니까? 했더니 뭐 중간 수역이고 그래서 동해잖아요. 그랬더니 동해 맞다고 결국 인정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 국방을 솔직히 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전 예를 들면 한미 정상회담만 봐도요. 예를 들면 48조 한미 정상회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논쟁을 굳이 저희가 하고 싶지 않은데 문재인 대통령 때 미국 대통령과의 이 정상회담 시간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과의 시간, 미국 대통령과의 이 정상회담 시간을 비교해보면 시간으로 또 절대적으로 따져도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자꾸 독살 국회의원이랑 별명 생긴다. 현저한 차이가 나고 최소한 이 회담이라고 하면 48조 회담, 솔직히 48조 좀 너무했죠. 근데 회담은 아니라고 그쵸?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 좀 너무했어. 이런 거. 예를 들면 한일 정상회담 만났는데 국기도 없이 정상회담 합니까?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가 그 정상회담 아니다라고 간담회다. 우리 무시당하잖아요. 한국 정부가 자꾸. 일본 총리한테 그 무시당하면 되겠습니까? 양재님이 국정조사에서 대통령실, 경호처와 법무부 왜 두 곳이 빠졌는지 이거는 야당이 그냥 합의를 해준 겁니까? 안 해도 된다? 네. 사실 하면 좋겠지만 사실 네. 법무부는 조금 이제 이번 이태원 참사 과정에서 다소 이제 직접 연관된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네. 법무부는 조금 이제 빠진 것 같고요. 경호처는 일단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이 들어왔기 때문에 국정상황실이 모든 어떤 치안 상황을 총취합해서 대통령께 보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 국정상황실도 경호처의 여러 가지 국정상황을 취합하기 때문에 그 정보가 좀 전부는 있다? 아니지만 네. 예, 또 이렇게 말씀하고 또 합리적이신 것 같네요. 충분히 또 대통령실이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대통령실이 충분히 들어왔다. 네,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또 이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한의뿐만 아니라 이 국정특위 이 조사 과정에서 이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서 경호처의 잘못이 혹은 법무부의 잘못이 혹시나 발견되면은 국정특위의 의결로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특위에도 야당이 더 다수되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또 위원장이 또 민주당이 맡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조사 대상은 확대될 수 있으니까요. 뭐 빠졌다, 못한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데이지님이 진실규명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양당이 정확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국정조사 기간은 왜 45일밖에 안 되는지 이거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의 뉘앙스가 약간 다른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45일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연장할 수 있다 이거를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맞는 말이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현재 국토특위는 60일 보통 일상적으로 60일간 활동하고 한 달을 더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0일까지 할 수 있는데 현재 이제 60일 합의 중에서 이 예산안 통과 이후 시점이기 때문에 법정 기한은 12월 2일, 2주 뒤거든요. 그러면 뭐 2주 15일 정도 빼서 아마 60일 중에 45일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어찌되었건 이 국정조사가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되자마자 바로 막 조사가 막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자료 목록이라든지 자료 요구를 하고 자료 목록들이 이제 송부되는 시점이 보통 한 2주 정도는 걸립니다. 또 정리도 해야 되고 추가 조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통틀어서 예산 지금 전국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안을 통과하는 사실 예산도 지금 쟁점들이 많거든요. 근데 예산과 국조가 같이 갈 경우엔 사실 오히려 뭐 예산과 관련된 이 쟁점들이 좀 더 이 시야에서 가려질 수가 있어서 일단은 민생 현안 예산을 먼저 좀 하고요. 또 예산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추가 민생 입법들도 있습니다. 입법들도 지금 진행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법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이후에 예산안이 끝나고 나서 국조특위 과정에서도 충분히 좀 관심을 집중해서 보실 수 있도록 저희도 충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김용태 최고위원께 그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이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두 분 다 이제 젊은 분들이시고 사실 뭐 한 단계만 건너면 아는 분들이 사고를 당했을 네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연령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뭐 국민의힘 지지자 다 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일부의 이상한 생각을 가진 특히 이제 세대가 다른 분들 중에서 거길 왜 갔냐. 예? 그 다음에 막 악플 다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사실은 국민의힘을 지지를 하면 이 상황에서 지금 지난번에 이제 세월호 참사 때처럼 행동을 하면 안 되거든요. 당에서는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합니까? 혹시 뭐 일배나 뭐 이런 네네네. 그런 어떤 바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 바로 여기에 있을 수 대해서 있잖아요. 당 차원에서 예. 어떤 논의가 있었다라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들어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뭐 예.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유가족들 향한 2차 가해라든지 예. 조리돌림 이런 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정말 이 공감 능력에 있어서 국민들이 말씀하신 대로 좀 한 달이 건너면 내 동생이나 그럼. 내 예. 후배가 갈 수 있었던 현장이잖아요. 그럼요. 예. 저도 놀러 그럼요. 갈 수도 있었고 예. 축제를 즐기러 갈 수 있었던 상황인데 그것을 두고 왜 거길 갔냐 이렇게 비판하는 거는 글쎄요 저는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께서도 좀 자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가치를 좀 더 이해하신다면 저는 그러한 식의 표현을 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마무리로 출근길 지금 문답 도어스태핑 중단이 됐는데 재개는 할까요? 아니면 이게 영원히 이렇게 되는 건가? 수준 낮은 기자들하고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저는 재개는 안 할 거라고 보는데요. 사실 뭐 예. 수준 낮은 기자들은 저의 인식은 아닙니다. 아시죠? 예. 기자님들 또 아니 오해하지 뭐 말아주고요. 대통령실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길 예. 진짜 바라고요. 예. 근데 재개는 안 할 것 같아요. 네. 재개는 안 할 것 같다. 그래서 예. 또 심지어 가림막까지 설치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도어스태핑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께서 언제 출퇴근하시는지 기자들이 또 못 보게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출입할 수 있는 것도 대단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나마 대통령실 출입이 허용된 기자님들이 대통령이 언제 출퇴근하는지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인데 그것도 가림막으로 막아놔서 이제 대통령께서 언제 출퇴근하실지 잘 모르겠네요.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그 출근길 문답을 통해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대통령의 표정, 제스처, 뭐 태도 이런 거 다 저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지난 6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어쨌든 잘 보여줬던 것 같았는데 그것이 지금 이러한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서 잠정 보류된 것은 좀 굉장히 아쉽고요. 그렇지만 또 여당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조치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매일 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예. 뭐 일주일에 한 번만 하더라도 전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많은 소통을 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횟수를 줄이시더라도 그 소통의 방법이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가 있는 거니까요. 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게 뭐 어떠한 형태로든 네, 소통이 일어나. 대통령실에서는 그게 용산으로 이전한 취지에도 김용태 맞고요. 저도 완전 공감하고요. 갑자기 김용태 또 전 저를 왜 최고위원의 스카우트. 의견을 꼭 좀 수용해 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정말. 스카우트해서 가셔도 돼요. 아니 저 네. 맨날 말 또 얘기하는데 찍히겠네, 오늘 절대 또. 안 해요. 저 대통령실 절대 안 해요. 여기까지 최근에 이슈 오도독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단단한 껍질에 쌓여있는 궁금한 이슈를 들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